만약에 말이죠, 누군가를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이미 있는 강점을 찾아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자, 오늘은 바로 이 사람을 보는 관점을 완전히 뒤집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강점 기반 실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작은 생각의 전환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만드는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 질문,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보통 우리는 뭐가 문제지?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접근법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문제의 구덩이를 더 깊게 파는 대신에 그 사람 안에 이미 있는 가능성의 씨앗에 물을 주는 거죠. 정말 대단한 발상의 전환 아닌가요? 아니, 근데 이 새로운 관점이 왜 그렇게 특별하냐고요? 그걸 알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다른 방식을 써왔는지 먼저 돌아봐야 해요. 바로 결핍, 즉 부족한 부분에 집중했던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었던 그 방법 말입니다. 이 두 관점의 차이는요, 시들어가는 식물을 보는 두 명의 정원사 같다고 할 수 있어요. 한 명은 벌레 먹은 잎만 찾아다니면서 도대체 뭐가 문제야? 라고 묻죠. 이게 바로 결핍 모델입니다. 반면에 다른 한 명은 아직 건강하게 남아있는 줄기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식물이 다시 꽃을 피울 수 있을까를 고민해요. 이게 바로 강점 모델의 핵심입니다. 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결점에만 계속해서 돋보기를 들이대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난 문제투성이야 이런 낙인을 찍게 됩니다. 희망을 잃고 무력감에 빠지고요. 전문가 없이는 난 아무것도 못해 이런 의존적인 생각을 갖게 되죠. 결국 자신의 엄청난 잠재력은 보지 못한 채 스스로를 고장난 존재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한계에 대한 대답으로 1980년대에 아주 강력한 대안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강점 기반 실천이에요. 이제부터 이 희망 가득한 관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강점 기반 실천, 이게 뭐냐면요. 정말 간단해요. 없는 걸 억지로 만들어 넣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하자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관계의 변화예요. 전문가가 정답을 알려주는 선생님이 아니라 당사자와 함께 보물을 찾아 나서는 탐험 파트너가 되는 거죠. 바로 이 협력에서 모든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게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이런 공허한 말이 아니에요. 이 분야의 선구자들이 강조했듯이 강점에 집중하는 건 아주 실질적인 힘을 가집니다.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요.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결국 자기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참여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동력이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 강력한 접근법은 대체 어떤 원칙들 위에서 돌아가는 걸까요? 강점 기반 실천을 단단하게 바치고 있는 몇 가지 핵심 기둥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이게 사실 모든 것의 출발점이죠. 바로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그 사람 안에는 반드시 강점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게 매일 아침 아이를 위해 밥을 짓는 꾸준함일 수도 있고요. 힘든 상황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긍정성일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게 다 소중한 자원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원칙은 주인공을 제대로 찾아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전문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자기 인생이라는 길을 가장 오랫동안 걸어온 바로 그 사람, 당사자가 진짜 전문가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가 이야기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뭐다? 바로 함께하는 겁니다. 파트너십이죠. 전문가는 앞에서 이끄는 선장이 아니라 나란히 앉아서 같이 노를 젓는 동료가 되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 가면서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같이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인데요. 과거의 실수, 내가 왜 그랬을까? 이게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 앞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끊임없이 새로운 문을 두드리면서 가능성을 탐험하는 미래지향적인 에너지에 집중하는 겁니다. 자, 이론은 이쯤 하고요. 이 멋진 원칙들이 실제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카렐로스라는 분의 이야기를 통해 한번 생생하게 만나보시죠. 이론이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여기 카를로스라는 48세 아버지가 있습니다. 상황이 정말 안 좋았어요.
가정폭력 문제로 사랑하는 두 아이와 떨어져 지내야 했고 모든 걸 잃을지 모른다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죠. 하지만 그 잿더미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씨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들을 되찾고 더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는 아버지로서의 강한 열망이었어요. 자, 바로 여기서 강점 기반 접근이 시작됩니다. 전문가가 그의 절망적인 상황만 본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아버지로서의 헌신, 변화하려는 의지, 이 강점을 딱 발견한 거죠. 문제를 해결해 줄게요가 아니라 함께 길을 찾아봅시다 라고 손을 내밀었어요. 법률 지원 같은 현실적인 자원을 연결해주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하도록 도우면서 카를로스는 과거의 실패자가 아니라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서게 된 겁니다. 모든 과정이 그의 가능성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근데 여기서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에이, 그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현실을 외면하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강점 기반 실천은 다 잘 될 거야 라고 외치는 맹목적인 긍정주의가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어려움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도 그 안에서 희망을 찾아내는 아주 섬세하고 정교한 균형 감각이 필요한 접근법입니다. 흔히들 오해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 이게 문제를 무시하는 거다? 아니죠.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이 당사자 안에 있다고 믿고 강점이라는 렌즈로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는 거예요. 둘째, 이게 뜬구름 잡는 낙관주의다? 그것도 아닙니다. 이건 현실에 단단히 발을 딛고 상당한 기술과 시간을 들여 함께 만들어가는 깊이 있는 여정이에요. 물론 이 접근법이 만능 열쇠는 아니에요.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당장 생명이 위험한 위기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개입이 먼저 필요하겠죠? 또 개인의 강점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빈곤이나 사회적 차별처럼 개인이 혼자서는 어쩔 수 없는 거대한 구조적인 벽을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강점 기반 실천은 이런 구조적 문제를 다루는 다른 노력들과 함께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을 고쳐야 할 문제가 아닌 가능성으로 가득 찬 존재로 바라보는 이 놀라운 관점의 전환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서 또 내가 누군가를 돕는 과정에서 결점이 아닌 강점에서부터 시작한다면 과연 어떤 새로운 세상이,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될까요?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겁니다.